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죠. 무죄 확정,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네네.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또 하나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파기 자판.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여기서 어떤 거? 저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죠.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 전국의 초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 방청객들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안 간대요. 네. 왜 안 갈까요? 원래 근데 대법원 선고는 원래 안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가요? 원칙이라서 네. 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네. 없군요. 그리고 또 생중계되다 보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뭐 거의 결론 정한 듯이 이제 다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들쭉날쭉한 하급심 판결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국면이 왔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표정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어디를 가냐면요, 2시에 종로에 있는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노동자의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요. 자,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 강냉이 선생님들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빨리 좀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자, 우리 주진우 의원님 네. 전망을 먼저 해보고 들어갈까요? 네네. 자,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네네. 희망회로 안 돼요. 네. 워낙 우리가 희망회를 많이 돌리다가 많은 슬픔이 있었죠. 네. 자,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네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아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침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망이라기보다 그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위. 예. 이제 결국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꼭 이재명 후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양문석 이상식 의원 같은 분들도 이미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다 유죄가 났거든요. 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수십 년간 공직 후보자라면 누구라도 다 이 규칙에 따라서 딱딱 해온 거거든요. 근데 대원칙은 뭐냐? 국민 앞에서 어떤 의혹 제기가 있어서 답을 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진실을 얘기하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이제 국민들과 어떤 입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많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에요. 입 후보자들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입 후보자들의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입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막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2심의 무죄 논리는 제가 솔직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현재 재판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난 사람들도 만약에 이게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자기 사건도 왜 나만 유죄지? 억울하죠. 할 것 같고 네, 억울하죠. 이때까지 이 규정에 걸려서 당선 무효된 국회의원들만 수백 명에 이를 겁니다. 그렇죠. 이 법 규정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규율하던 규정이거든요. 네, 네.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차례에 이 법을 느슨하게 해석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거짓말해도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게 그냥 하급심 판례 법원들이 엄청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유죄고 어디까지 무죄지?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수십 년간 재판해 온 사람들은 다 결론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부분은 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됐을 경우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12분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의결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7대 5가 돼야지 최소한 7명의 재판관들이 한 뜻으로 모여야 이제 선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선고 기일 잡혔다는 것은 7명의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이든 결론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대법관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선고 절차를 보면요. 선고에는 한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수와 소수 의견을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설명드리면 요 정도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면 딱 끝난다는 거죠. 네. 10분이면 딱 끝나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맨 마지막에 주문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맨 마지막에 주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어떤 주문이 나오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죠. 자, 민주당에서 아주 단언하고 있는 무죄 확정.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무죄 확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네. 있고 또 하나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파기자판 해가지고 형량을 네. 땅따당 때려주는 거. 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여기서 어떤 거? 저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 기각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아까 그 절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고 기각의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도 갈리지 않고 네. 민주당 주장대로 12명의 재판관이 전부 다 상고 기각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네. 사실은 선고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린다. 네. 그냥 1심과 2심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고 기각에 다른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결정문이 굉장히 짧아요. 되게 짧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저는 중립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생중계를 잡은 거를 보면은 맞아요. 뭐 잡아요? 뭔가 내용이 적어도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주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판결문의 문구나 논리를 아주 가다듬고 있다는 식의 전망 기사가 나왔어요. 전망 기사. 네. 네. 근데 그 뭐 의례적인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의례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의례적인 기사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쓸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만약 저도 가끔 그런 기사 쓴 적 네. 있어요. 네. 판결문 문구를 만약에 그 정도로 다듬을 정도라면 적어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나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2심 무죄를 저도 예측은 못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은 못했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그 무죄 사유를 예측을 못했어요. 그게 2심에서 무죄 났던 큰 사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 허위나 가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단순한 견해 표명이다. 그래서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근데 이게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 논리가 서려면 이 말이 쉽고 누구나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한 게 사실관계 다 틀렸으면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거짓말했네. 왜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데 거짓말해?
라고 나무라기 마련인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단순한 남 훈수 두듯이 견해를 표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해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뭔가 평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뭔가 협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증인을 많이 신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그 무죄로 하는 그 법 논리 자체가 잘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 있어서 적어도 상고 기각이 되든 파기환송이 되든 어찌 됐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저는 엇갈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급심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기준이 엄격해야 되거든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너 웬만한 거짓말에서는 당선 무효되는 거야? 라고 해줘야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에서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TV 잠시 보고 어쩌다가 유튜브 찾아봐서 그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 봤을 때 마침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 인상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은 그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준의 명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유죄의 의견을 내는 대법관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